여러분, 잭스투자연구소는 강세장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단기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는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흐름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방금 이상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이버 트럭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 불안한 고객들을 위해서 사이버 비어, 사이버 스테인이라는 한정판 맥주 세트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각진 디자인을 연상하도록 설계된 이 제품은 맥주 2병에 $150입니다. 이 세트에는 스페이스X 로켓처럼 재사용이 가능한 2개의 세라믹 맥주잔이 함께 제공됩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금요일 3.6% 하락한 251.12를 기록했습니다. 주식에는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승 가능성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268.94 진입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수익은 수요일 밤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분석가들은 3분기 예측을 하향 조정해왔습니다. 월가는 주당 순이익이 30% 하락한 73%로 2년 만에 최저 EPS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지만 2분기 대비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속적인 가격 인하로 인해서 매출 총 이익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했는데요. 3분기 전기차 판매는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캐리 블루북에 따르면 3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31만 3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가 증가했습니다. 1만 5천 대 정도로 늘었죠. 콕스 오토모티브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15만 대 이상을 판매했는데요. 전체 EV 판매량의 50%입니다. 하지만 1년 전에 62%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테슬라는 전체 판매량의 19.5%가 증가했습니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테슬라는 가격을 인하했는데요. 현재 가격은 작년 대비 25%가 인하됐습니다. 콕스 오토모티브는 가격 인하가 판매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CEO들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지금은 수십 년 만에 세계가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으로 경기 침체가 높아져 연착륙은 어려워 보입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CEO 중 72%가 향후 12에서 18개월 동안 미국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초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는데요. 단기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는 어두웠습니다. 시티그룹의 CEO 제임 프레이저는 지난 금요일 은행 수익 발표를 했는데요. 점점 더 조심스러워하는 소비자를 언급했습니다. 소비자 지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소비자 지출은 미국 GDP의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올해 지금까지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떠받쳐 준 것입니다. 10월의 소비자 심리는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는데요. 소비자들이 내년에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잭스투자연구소는 이제 막 강세장이 시작되었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엇이 투자자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는지 질문을 했을 때 인내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새로운 강세장이 공식적으로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2%가 상승했죠. 새로운 상승장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율과 기타 우려로 인해서 단기간에 상승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비관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표를 보시면요. 1932년 이후 모든 새로운 강세장이 2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도에 상승하지 못한 기간은 오로지 1932년 한 번뿐이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새로운 강세장의 첫 번째 해에는 일반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많은 상승 잠재력이 남아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다시 낙관론을 가져올 것입니다. 10월 14일 토요일 대형 금융기관 JP모건 체이스가 실적 발표를 했죠. 지속적인 역풍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습니다.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5%가 증가한 13.2빌리언 달러를 기록했고 매출은 22%가 증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대형 은행의 문제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저수익 모기지 증권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2분기 말에 미실현 손익이 105.8 빌리언 달러로 은행 업계에서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3분기 동안 10에서 15빌리언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1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16%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JP모건은 70% 수익률을 넘어섰었죠.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파산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죠. 그러나 다른 기업에 비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위상은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미국은 더 많은 자금을 빌릴 것입니다. 이전에는 실업률이 7% 초과한 해에만 연방 적자가 GDP의 5%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의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GDP의 5%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관 브로커 RJ 오브레인의 전무이사인 존 브레디는 국채 경매 규모가 2024년에 24%나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어 보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금을 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3일 금요일 미 재무부의 30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미국이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죠. 이날 미국 재무부는 20빌리언 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입찰을 진행했는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0.9bp 상승해서 4.709%에 거래되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5.5bp 오른 5.062%였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지 꽤 되었죠. 지금 주식은 과대평가되었을까요? 과소평가되었을까요? 여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먼저 억만장자 투자사인 빌 그로스와 제레미 그랜섬은 주식이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S&P 500 지수가 최대 50%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채권 대비 주식시장이 너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식 위험 프리미엄으로 매도세가 곧 임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미국 주식이 실제로 저평가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벼운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을 살펴볼게요. 미국 시장에 노동력 부족이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소피파이 회사는 불필요한 회의를 없앤다라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회의 일정을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른 오후까지 모든 일을 끝낸다고 합니다. 워싱턴 대학 교수 신용석이 포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하려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일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실업률은 불과 3.8%에 불과하며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노동시간이 감소되었는데요. 55%가 근무시간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주당 50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일하는 고학력 남성에게 비롯되었다고 신스는 말했습니다. 정말 미국의 근무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 본사입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적으로 26,0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근무자들에게 사무실로 통근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의 본사인데요. 통풍이 잘 되도록 만든 입이 떡 벌어지는 75만 제곱피트 규모의 구조물입니다. 박스형 구조가 없고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직원들이 원격으로 일하거나 최첨단 사무실 공간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엔비디아는 좋은 인재를 얻을 이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딜로이트에서는 경영진의 3분의 2가 일주일에 5일을 강제로 출근하게 하면 회사를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기대치를 깼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전히 증시는 반등세입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이 50일선을 돌파하는지를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구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관심 목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장이 더욱 악화되면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